자, 오늘 파마 리서치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된 거 보셨어요? 숫자들이, 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숫자들이 그냥 반짝하고 끝날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진짜 성장의 신호인지,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숫자부터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순이익 증가율이 무려 77.8%예요. 네, 7.78%가 아니라 77.8%요. 거의 작년보다 80% 가까이 더 벌었다는 건데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숫자만 보고 와, 대박이다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바로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뭘로 이렇게 돈을 번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성장세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바로 그 질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 해답의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이 회사의 매출 구성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딱 까보면요, 유독 한 사업부가 그냥 하드캐리하고 있다는 게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로 이 의료기기 사업부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에 육박해요. 와, 이 정도면 그냥 파마 리서치의 핵심 성장 엔진? 아니, 그냥 심장 그 자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게 어쩌다 한번 잘 나온 반짝 실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지난 3년간 이 의료기기 비중이 어떻게 변했나 꾸준히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이건 회사가 이쪽으로 가야겠다 하고 잡은 방향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그럼 이 의료기기 사업부의 성장을 이끄는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이 두 제품, 이른바 쌍두마차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피부 미용계의 슈퍼스타 리쥬란, 그리고 무릎 관절 주사로 유명한 콘쥬란. 이 둘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려면 당연히 뒷주머니도 두둑해야겠죠? 돈이 있어야 뭘 해도 하는 거니까요. 그럼 파마 리서치의 재무 상태는 어떨까요? 제가 사업 보고서를 뜯어보니까요. 이건 그냥 철옹성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먼저 부채 비율부터 볼게요. 39.35%. 와, 보통 100% 이하면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40%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건 그냥 빚이 거의 없다. 재무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는 명백한 증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는요, 재무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하는 순현금 기업입니다. 순현금이요. 순현금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빚을 싹 다 갚는다고 쳐도 오히려 통장에 현금이 남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는 돈이 얼마냐? 무려 2,526억 원입니다. 그냥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재무 안정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이 돈이 어디서 빌려온 돈이냐? 절대 아니죠. 순수하게 장사를 잘해서, 그러니까 본업으로 벌어들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이걸로 1,216억 원의 현금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알짜 기업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파마 리서치는 뭘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그 비밀의 핵심, 바로 이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력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의 원천이 좀 독특해요. 바로 연어입니다. 네, 우리가 먹는 그 연어요. 좀 뜬금없죠? 근데 진짜입니다. 이 회사의 모든 기술, 그 대단한 성과는 바로 이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뽑아낸 특별한 DNA 조각, PDRN과 PN이라는 물질에서 나옵니다. 둘 다 똑같은 연어 DNA에서 나온 건데 이게 크기에 따라서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져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DNA 조각이 좀 짧고 작은 PDRN은 세포 재생을 돕는 의약품으로 쓰이고요. 반대로 좀 길쭉한 PN은 피부 속에서 구조물처럼 지지대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 바로 그 유명한 리쥬란의 핵심 성분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바로 이 독점적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파마리서치는 그냥 기존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2014년에 리쥬란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스킨부스터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거든요.
사실상 파마리서치가 이 시장을 처음으로 열어젖힌 그야말로 개척자인 셈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가 꽉 잡고 있는 이 시장,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글로벌 스킨 부스터 시장이요. 매년 10% 넘게 큰데요. 그래서 2029년쯤 되면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조 원을 훌쩍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요즘 소비자 트렌드랑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전처럼 막 티나게 고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회복 시간도 짧은 그런 시술을 다들 원하잖아요. 리쥬란이 바로 그 니즈를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너무 좋은 얘기만 했죠? 하지만 투자라는 게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는 파마 리서치가 스스로 사업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리스크, 즉 위험 요인들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리스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사업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환율 변동 리스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좀 시끄럽죠? 신제품인 보톡스, 리엔톡스 관련된 소송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장이 돈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리엔톡스 있잖아요. 소송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하면서 이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려고 아주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파마 리서치는 연어 DNA라는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독점 기술과 순영금이라는 철옹성 같은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강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소송이나 경쟁 심화 같은 분명한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눈앞의 장애물들을 잘 헤쳐나가서 진짜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파마 리서치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